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니라 연결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환경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중독 회복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많이들 애를 쓰시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브룩스 알렉산더라는 교수는요, 이른바 랩파크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쥐공원, 쥐들의 놀이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룩스 알렉산더 교수는 기존의 중독 연구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졌어요. 당시 중독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다음과 같았거든요. 쥐 한 마리를 조그만 철망 안에 가두고요, 마약이 섞인 물과 그냥 물을 동시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쥐는 마약이 섞인 물을 반복적으로 선택했고요. 이 중 많은 쥐들이 마약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마약의 중독성이 강력해서 한번 마약에 노출되면 누구나 중독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알렉산더 교수는요, 이러한 실험 환경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 쥐들이 과연 마약 때문에 중독된 것일까? 아니면 물이나 마약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좁은 철망이라는 환경, 마치 지옥 같고 감옥 같은 환경 때문에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교수의 연구팀은 전혀 새로운 실험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랩파크 실험입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요, 한쪽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주 비좁은 철망 안에 쥐 한 마리를 가둬놓고요. 철망 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일반 물과 마약 섞인 물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는요, 랩파크라고 해서 이른바 쥐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기존 철망보다 200배가량 넓은 공간에 맛있는 음식들도 막 여기저기 두고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공도 주고, 또 운동할 수 있게 쳇바퀴도 여러 개 배치를 했고요. 또 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암수 여러 마리의 쥐들을 함께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랩파크에도요, 마찬가지로 일반 물과 마약 섞인 물을 같이 제공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존의 실험 환경처럼 좁은 철망 안에 고립된 쥐는요, 이전의 결과와 같이 마약이 섞인 물을 과도하게 섭취했고요, 과다 복용으로 많은 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쥐 공원에 있는 쥐들은요, 마약이 섞인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맛을 보긴 했지만 곧 일반 물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쥐 공원에 있는 쥐들은 마약에 취하기보다는요, 넓은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놀거나 짝짓기를 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전념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미 좁은 철망 안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쥐들, 이 쥐들을 쥐 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랬더니 약간의 금단 현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마약을 끊고요, 이 사회적 환경에 다시 적응하는 모습이 관찰된 겁니다.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것은 중독이 단순히 중독성 높은 물질이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주는 뇌과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철망 안에 갇혀서 그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는 쥐는 도파민 보상 통로가 단일 보상 통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립된 환경에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마약뿐이었다는 거죠. 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강렬한 쾌락이라도 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반면 쥐 공원에 있었던 쥐들은 다
다각적인 보상 통로가 있었거든요. 쳇바퀴를 돌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풍부한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고요. 동료 쥐들이 있어서 함께 상호작용도 하고 또 암수가 있었기 때문에 짝짓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극원들을 접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건강한 도파민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이 뇌가 이미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마약의 자극을 오히려 멀리하는 결과를 보인 거죠. 고립된 쥐는 마약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쥐 공원에서 지냈던 쥐들은 많은 대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유명한 실험을 통해 중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팀의 이 연구를 통해서 중독 회복과 치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할이라는 저널리스트는요, 이 알렉산더 교수팀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기존의 중독 치료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전에는 중독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중독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중독을 치료했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중독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고립된 환경이 중독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본 거죠. 중독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중독자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중독성 높은 물질이나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도박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도박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돈 버는데 몰두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나 회복을 위해 병원이나 상담실에 방문하면 의사나 상담사들이 자꾸 환경을 재구성해야 된다, 대안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들으시면 당장 도박 충동이 높고 도박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도박 중독과 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금 자신의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살만한 환경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이나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요, 시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시고 드셔야 돼요. 여건이 된다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면서 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를 가끔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 가족들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도 좀 하시고요. 막 쌓여있는 재활용품도 분리수거 하시고,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잠시 동네를 산책도 하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시 웃기도 하시고요. 봄에 꽃이 피면 아름답구나, 이런 감상도 하시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색깔이 아름답네, 이런 감상도 하시는 겁니다. 뭔가 도박을 안 하니까 도박만큼이나 자극적인 그런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함 속에 녹아있는 미세한 즐거움들을 찾아서 누리시고요. 그런 작은 활동들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과 같은 더 큰 자극을 위해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을 그동안 무시하거나 희생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일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상들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 그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만족감을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니라 연결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환경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느라 이 환경과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들이 끊어져 있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그 끊어졌던 연결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연결이 여러분을 지속적인 회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